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강성태 공신이시죠. 강성태님의 66일 공부법 이 책을 읽어보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 볼 만한 내용을 영상에서 다뤄보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나눠보는 영상입니다. 강선태님 책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지금 미쳐야 공부다 18시간 공부 몰입의 법칙 이 책과 공부의 신 바보 CEO 되다 요거까지는 봤고, 다음에는 이 공부의 신 1000개의 시크릿 요것도 볼 예정이에요. 제가 공부법 영상이나 책을 이제 많이 보고 있잖아요. 특히 수능 쪽도 많이 봐요. 여기 보시면은 뭐 조나모 코치 스터디 코드 유명하신 분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수능 쪽 공부법 책을 봤을 때 저는 좀 많이 놀란 게 공무원 못지않게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신이나 스터디 코드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공시 쪽에서도 이런 거는 좀 같이 한번 참고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 강의 영상들을 좀 많이 봐요, 수능 쪽. 왜냐면 공무원 쪽에도 물론 수능 스타 강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는데, 확실히 수능 영어 강사님들이 강의가 좀 뭐라고 할까요, 세련됐어요. 언어학을 뭐 전공하신 분들 강의를 봐도 그렇고, 수능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 쪽은 약간 공무원 강사님들의 강의 영상을 봤을 때는 좀 예전에 약간 좀 좀 올드 약간 좀 그런 뉘앙스라면 느낌이라면, 수능 쪽은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데 많이 상당히 세련된 것 같습니다. 워낙 수능 쪽은 쟁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고하면서 강의도 좀 보완하고 이렇게 공부법도 좀 이렇게 많이 보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6일 공부법 이 책에서 제가 좀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 볼 내용은 이 부분인데, 아침에 이불이라도 개라. 자, 이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저서에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승 칼슨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나온다. 가장 성과가 좋은 최고 경영자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는데, 바로 아무도 출근하기 전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한다는 점이다. 보통 90분 정도 전화도 안 되는 서재 같은 곳에 틀어박혀 일을 했다고 한다. 저녁 시간에 업무하는 것과 비교해보자. 집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와 저녁 식사 이후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잘 된다. 직접 해보면 느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저도 이제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2007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아침에 일을 하다 보면은 저녁에 비해서는 방해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 해가지고 일찍 자고 다시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 해군 특수전 부대 네이비실은 세계 최고의 군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악명높다. 자, 액션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전직 네이비실 요원을 보면 그들은 대개가 사격은 백발백중에 강인하며 정의롭고 의로운 캐릭터다. 해군 소속이라지만 바다에서만 강한 게 아니다. SEAL 자체가 SEA, Air, Land를 뜻한다. 그들은 어디서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곳 훈련은 매우 강도가 높다. 훈련 기간이 25주인데 최종 통과되는 인원은 고작 26%다. 첫 4주 동안 훈련은 매일 수면 4시간, 팔굽혀펴기 1500개, 자, 3.2km 바다 수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강철 같아 보이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 어이없게도 침대 정돈이다. 교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친구 검사를 한다. 항상 친구류는 칼처럼 각이 잡혀 있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임무가 다름 아닌 이불 개기인 셈이다. 처음 하는 일은 언제나 큰 의미를 가진다. 시험에서도 첫 시험이 중요하고 만남에서도 첫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처음이 잘 풀리면 그 뒤도 보통은 잘 풀리기 마련이다. 이 작은 이불 개기가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것을 완수하면 뿌듯함과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원리다. 하지만 우리의 아침은 어떤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 최대한 시간을 끌고 뭉그적거린다. 부모님과 실갱이하며 일어나서는 입맛도 없는 채로 억지로 아침 먹고 짜증을 부리며 집을 나선다. 보통 이러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일도 잘 안 풀린다. 지금 생각해보라.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으며 나는 성취감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했는가? 당장 내일부터는 달라야 한다. 이불 개기가 됐든 스트레칭이 됐든 창문 열기가 됐든 뭐든 완수해보라. 멋진 하루가 열리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돈한다면 그날 첫 과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때 느낀 뿌듯함은 다음 과업에 뛰어들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과업으로 이어지면 하루의 끝에서는 여러 과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네이비실 전 사령관이자 미 통합 특수전 사령관 맥 레이븐 제독이 한 말이다. 네. 아침에 이불이라도 개라.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과 성취감과 관련해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성취감을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전에 제가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기 전에 관리형 독서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편입 영어 과외를 하면서 부업으로 이제 관리형 독서실을 운영했었는데 그 독서실 특징이 성인 전용이었어요. 왜냐면 아래층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안마방이 있었어요. 성인 안마방이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못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교육청에 의해서. 그래서 성인들만 받는, 그 당시엔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부천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도 많았고 피트나 그리고 뭐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뭐 노무사 이런 수험생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합격생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성인들 위주로만 이제 운영을 했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여학생 한 분이 공모를 준비하는 여학생 분이셨어요.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 여학생분은 독서실을 열자마자 그냥 바로 딱 매일 1년 내내 똑같은 시간에 아침에 일찍 오세요. 그리고 오자마자 일단은 도시락을 탕비실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인상적이면 저희 어머니도 알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여학생분은 늘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옆에는 플래너가 있어가지고 그날 자신이 공부할 걸 간단히 적어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교실처럼 약간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쉴 때는 또 제대로 쉬고 밥 먹을 때도 탕비실에서 잘 먹습니다.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는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아웃풋 연습도 많이 하시고 플래너는 늘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1년 내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당히 그게 인상 깊었어요. 아,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하셨죠. 수험생분들이 이제 보통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물론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플래너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죠. 플래너를 기록을 하다 보면은 규칙적으로 좀 생활하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단순하면 좋다는 거죠.
밥 먹고 쉬고 자는 거 빼놓고는 공부에 최우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플래너를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할 거 하루 일과를 적어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보통 뭐 일주일 단위나 뭐 한 달 단위 계획은 그냥 간단하게 너무 세세하게 적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관리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100% 밀려요. 이거는 우리가 워낙 과목도 많고 비전공자이고 강사님도 강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완벽하게 맞춰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공부할 걸 적으라고 합니다. 대신에 뭐 한 달이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강 길이 재봐가지고 하루에 뭐 3시간 반씩 공부한다면 대략 며칠 걸리겠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단수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분량을 대략 정해놓고, 근데 여기서 약간 유의할 점이 공부할 분량도 사실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공부법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분량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관리를 해보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분량으로 맞춰서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량으로 공부해서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공부한 습관이 있거나 전공자이거나 좀 기반이 있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도 일반 공시생분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비전공자니까 웬만해서는. 그리고 워낙 양도 많고 그래서 분량은 대략 줬지만 시간을 얼추 정해놓고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했으면 뭐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 안 했으면 S. 소방이나 경찰 수험생들은 뭐 체력학원이나 아니면 뭐 체력 운동 같은 거 하느라고 빠진 날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병원 가느라 빠지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플랜을 적는 이유는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밀렸는지 체크하고 그거를 주말에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량을 안 적고 그날 공부한 거를 적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적으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떤 과목이 좀 밀리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요. 대략 분량은 줬지만 다 못할 수 있다. 괜찮다. 시간이 얼추 됐으면 끊자. 이게 시간으로 끊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다음 과목 못 나가요. 그러면 왜냐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밀리는 과목만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은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거나 밀리는 과목은 계속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과목이 밀려서 점수가 아쉽게 안 나와서 떨어집니다. 다른 과목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좀 적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수험생들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플래너에서도 본인이 다 완료했으면 S 표시하고 그게 점점 쌓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성취감이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플래너 체크 계속 학생들 도와드리면서 같이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가 밀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밀린 부분은 주말에 약간 보완하자. 또 두 번째 수험생들이 또 성취감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단어 암기 해독인 것 같아요. 영단어 암기. 제가 영단어 암기법 이제 영상에서 항상 늘 말하는 게 1회독 때는 완벽한 암기가 아니다. 뭐 하루에 100개 외우기로 했으면은 100개를 못 외울 수도 있다. 왜냐면 어휘 실력은 다들 다르니까. 1회독의 취지는 뭐냐면 완벽한 암기가 아니라 일단 한번 정해진 기간 내에서 한번 끝내보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휘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회독부터 너무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일단 1회독은 다 뭐 암기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한번 돌려보자. 왜?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라는 거는 뭐 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회독을 하다 보면은 누적 반복되면서 이해 암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휘도 제가 편입을 공부해 봤을 때 어휘는 한 세 번에서 네 번은 그래도 단어를 좀 같은 단어 계속 여러 번 봐야지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어휘를 만약에 뭐 한 권을 보기로 했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한번 일단 보는 게 보고 나면은 이 이해독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진다. 이런 것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 인강. 이 책이 지금
습관을 공부하는 습관이 잤는데 6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66일이면 거의 2달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 여러분들 기본서 볼 때 양 진짜 많잖아요. 그때 수험생들이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 기본서를 이해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죽는 거예요. 강사님들은 이제 본인 과목이 중요하니까 이해 암기 복습을 강요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많은 수험생들이 이해 암기 복습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재시생분들,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을 봤던 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시생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우린 5과목 해야 되는데 이해 암기 복습을 안 해도 오래 걸리는데 막 기본 강의가 뭐 100강이 넘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해 암기 복습까지 들어가면 더 오래 걸리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목 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초시생이고 1년 안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서 처음 1회 똑같아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말아라. 왜? 이해 암기 복습은 나중에 뒤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본서 한 번 볼 거 아니거든요. 계속 기출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풀면서 이해 안 되거나 자주 틀린 부분은 발제독하면서 계속 여러 번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달 동안은 너무 이해하기 복습이 아니라 일단 기본서 임강 듣고 강사님이 말하는 중요한 거 체크, 필기하고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버티셔야 합니다. 요걸 버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래도 좀 1년이라는 시간 잡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잘 해요. 근데 이제 1년이 아니라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씨, 기본서 보기엔 너무 양이 많고 이거 언제 다 봐. 차라리 요약서 보면 안 될까? 또 합격생분들도 영상에서 여러분 요약서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종종 가끔씩 초시생들 중에서 시행착오 하는 게 기본서를 안 보고 요약서를 바로 넘어가려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은 합격생분들도 기본서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서 요약서를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기본서랑 기출을 본 상태에서 다시 요약서를 보니까 흐름 파악도 잘 되고 단원별로 다시 중요한 부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초시생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기본서를 안 봐도 그냥 요약서만 봐도 되는구나. 강사님들도 요약서 만들 때는 기본서나 기출을 봤다는 전제하에 만드는 거죠. 만약에 기본서 안 보고 요약서 봐도 된다고 하면은 강사님도 기본서를 아예 굳이 보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사실 빨리 얇은 요약서 보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공자이거나 그 과목에 기반이 있다고 하면요, 뭐 요약서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기본서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기출을 활용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2달에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습관하고 관련 있는 거죠. 공무원에서는 이게 또 버티는 게 중요하다. 영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어도 막 두꺼운 이론서, 막 문법, 이론서. 너무 양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얇은 교재로 보면 안 될까? 근데 문법 이론서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중요하다. 독해를 읽기가 문법 때문에.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또 문법 교재가 너무 두껍고 강사님도 너무 문법 위주로만 설명하니까 문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문법 교재가 좋은 기초 독해 교재이기도 한 이유가 문법의 예문들이 짧잖아요. 근데 관련된 어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해석하고 그걸 문장 구조 분석하고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이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독해 문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빠르게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회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끝내면은. 그 다음에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생들 배출할 때 빠르게 기출 3회독을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처음 1회독은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기출을 풀지 말고 기출을 풀어야 할 것은 우리가 국어에서 비문학, 영어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공에서 계산 문제. 참고로 전공에서 계산 문제는 복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계산 문제 정도 내에서는 기본서 보면서 계산 문제 인강 보고 자신 직접 그거는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출을 풀지 말고 기출을 시험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빠르게 분석을 하자. 왜? 풀게 되면은 1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5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을 해도 많이 못하고 오히려 문제풀이 많이 못 풉니다. 뒤에 모의고사를. 근데 기출을 시험 족보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해독할 수 있고 더 많이 암기할 수 있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또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우리가 기출, 단원별 기출 분석하면서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오답을 정답을 미리 싹다 고쳐놔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다 암기해야 되니까 미리 고쳐놓고 그 기출의 해석이 워낙 잘 나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서처럼 보자. 이게 기출 1회독이고 기출 2회독에서는 이제 다 하지 말고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하자. 강사님이 선별해 준 거 그리고 앞으로 회독 여러 번 할 건데 회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그리고 일단 자신이 준비하는 중요 직렬 위주로 먼저 보자. 그리고 여기서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 봐가지고 삭제 작업으로 들어가자. 확실하게 아는 것을 삭제해가지고 나중에 모르는 거 위주로 보고 나중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삭제를 해야지 계속 빨리빨리 해독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처음에 1회독 할 때 만약에 45일이 걸렸다면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30일 뭐 하나 예지만 3회독 할 때는 뭐 15일 4회독 할 때는 7일 5회독 할 때는 3일 뭐 6회독 할 때는 하루 이런 식으로 기출을 안 풀면은 여러 회독이 가능한데 기출을 풀게 되면은 재시생이 아니고 초시생이 풀게 되면은 해독 많이 못합니다. 그 1000페이지도 언제 풀어요 그거를.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거나 모르는 것은 별표 치거나 방점 표시를 하고 다음에 회독을 더 하자. 기출 3회독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누적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2에 암기를 할 건데 기출 3회독까지는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보자. 그리고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자.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3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풀이 1단계는 공기출 가서 최근 주요 직렬로 시행착오 기출을 다운받아서 풀자. 그러면 단원별 기출과 겹치는 문제도 있지만 시행착오 기출을 풀면서 실전 문제에 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기출을 풀어보니까 최근 기출 경향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전별 기출에서 풀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 통해서 아 내가 단원별 기출에서 아직 이런 게 약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기출 4회독을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타직력 기출도 같이 보자.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또 질문하는 게 선생님 타직력 기출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어차피 같은 그 기간에서 출제를 한다고 하면은 뭐 중요 직렬에서 모든 게 다 중요한 기출이고 타직렬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 직렬에서도 중요한 기출이 있고 지역적인 기출이 있을 거고 타직렬에서도 중요한 기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타직렬 조금씩 넓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는 기출을 보거나 뭐 문제풀이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자주 틀린 부분 위주로 발제독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서는 어차피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풀이 2단계에서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를 풀어가지고 단원별 진도별로 내가 뭐가 약한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요즘에는 단원별이나 진도별 모의고사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교재를 풀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요. 또 마찬가지 남는 시간에는 기출 5회독을 가자. 마지막은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3단계에서는 동형 모의고사 풀고 또 기출 6회독 하면서 기본서 계속 발제독하는 거죠. 이렇게 기출을 빠르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시생분들은 잘 모르니까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기출도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정작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3회독까지는 돌려놔야지 좀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알려드렸었는데 기초 수험생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취감 느낄 때가. 저는 독해 기반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독해 기반 연습이란 거는 어휘, 문법, 구문 이 세 개가 잡혀야지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독해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한 거 끝냈을 때 이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도 아마 저에서 성취가 느낄 수 있는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운동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몸 관리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저였죠. 제가 편입 준비했을 때 몸 관리를 못하고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공부했다가 체력 관리 안 돼가지고 슬럼프 제대로 걸려가지고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합격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를 하면서 제 학생들 저처럼 몸 관리 못하지 말고 운동해라.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은 지치지 않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홈트레이닝 하실 분은 홈트레이닝 해도 좋고, 뭐 저녁에 가까운 공원 가서 뭐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걸어도 좋고, 운동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거는 저한테 문제풀이, 아웃풋 연습할 때, 물론 기출 해독에서도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삭제 작업도 어떻게 보면 아웃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풀이 3단계 있었잖아요. 단원별, 시행처별로 기출 다운받고 문제 푸는 거,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모의고사도 문제 풀이고, 동영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문제 풀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풀어보면서 물론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전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취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뭐 플래너를 적으면서 뭐 좋은 글을 막 쓴다거나, 뭐 누군가는 뭐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거를 알아갈 때도 뭐 성취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 설명 안 했구나.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사님들이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뤄줄 수도 있고, 두 번째, 기출 해설이 잘 나오는 문제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서 해설 자세히 나와가지고 해설을 보면 되고, 해설이 잘 안 나온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를 발제독하면 되고, 그리고 그게 많이 중요한 개념이면은 아마 기출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회독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가 맞는 선지가 이해가 안 된다, 또는 틀린 선지가 이해 안 된다. 제가 알려드렸죠. 맞는 선지가 이해 안 된다? 그냥 외워라. 어차피 우리 정보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해와 암기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저는 늘 항상 말하죠. 둘 다 중요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암기가 되면 암기를 하면 되고, 또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되죠. 왜?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량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신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암기해라. 또 만약에 틀린 선지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맞는 선지 고쳐놓고, 그럼 틀린 선지 맞는 선지의 차이를 한번 구별해보고, 그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거기서 맞는 선지를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 중에서 평상시에 수험 준비를 하면서 이럴 때 성취감을 느꼈다, 그런 거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 좀 할게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침에 이불이라도 개라, 이 부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